네, 내 종목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전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전화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아, 네, LNF고요. 네. 네, 매수가가 20만 1,000원입니다. 아,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인데요. 아,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 조금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여기 이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LNF 그래도 강세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시세 이어가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2차 전지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LNF가 오늘은 정말 좀 강했거든요. 이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가능할지요? 우선 양극 소재사들의 이 주가 추이가 반등해야 되는 이 트리거가 이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78% 정도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는 킬로그램당 86.52원까지 떨어졌던 이 탄산 리튬이 최근에 키로당 100일 위안을 회복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좀 더 추세가 유지되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이 양극 소재사들의 판가는 더 이상 바닥을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적의 손실폭을 좀 더 확대시켰던 이유가 이 기존에 비축했던 이 리튬 이 부분이 가격에 대한 괴리율 때문에 영 레깅 현상으로 좀 작용됐던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비싸게 산 리튬을 싸게 팔아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명목하에 대규모 손실로 좀 인식을 했고요. 이 기조는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 실적까지는 냉정하지만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일 12만 7,900원 신저가 기록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말과 올 1월에 좀 더 강했었고요.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안에서 매수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저는 17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비중을 추가적으로 한 5% 정도는 분할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는 것을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LNF의 경우에는 조금 더 냉정하지만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 실적 개선이 가장 늦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의 하락 부분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나 우려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그 여파가 좀 지속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실적 우려감들이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간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주가가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과대하게 좀 빠져주는 구간에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양극 소재사가 탄산 리튬 가격 회복 그리고 양극재 판가가 다시 인상되는 구간 안에서 수익 개선 관점에서는 기대감 안에서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저는 추가 매수 5% 정도 더 해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실적 반등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려 봤으니까요. LNF에 대한 전략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전화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아, 뭐 어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어제 매수하셨을까요? 아이, 안 그러고 한 2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구나. 네네네. 그래도 좀 수익권으로 올라왔네요. 네. 아,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ABL 바이오, 네,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과연 수익 더 볼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 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익권이신 시청자분이 정말 오랜만이신데 사실
2년 정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네.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인 것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던 이제 종목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고 또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던 상황에 HLB라고 하는 지금 돌발 변수를 좀 만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 조금은 달라도 그 섹터 안에 대장주가 한번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 나머지 기업들이 사실은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ABL 바이오가 음봉으로 좀 캔들이 전환이 됐고 아래 꼬레가 달린 이유는 사실 이제 ABL 바이오 단일 기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단 HLB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같이 이제 커플링되면서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셨을 것 같지만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중 항체 기술 그리고 여기에 시장은요. ADC라 그래서 약물 합체가 약물을 이제 같이 합쳐서 이 안 좋은 부분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쪽에 이제 관심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35,000원대를 저는 목표가로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함에 있어서 지금 이 BBB 셔틀이라고 하는 기술에 따른 어떤 기술 이전 혹은 엄청난 대형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35,000원보다 더 높이 목표가를 좀 잡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시청자분이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는 굉장히 잔잔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HLB의 앞으로의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이 주가가 당일 또 급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 계좌의 비중이 20%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수익 구간에서 덜어내셨다가 이 HLB 악재가 조금은 시장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한번 담아보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고 좀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ABL 바이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앱클론이요. 앱클론이요. 아,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어제 샀거든요. 17,500원에 50%.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예, 아, 어제 들어가셨고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예, 단상하려고 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예. 전망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앱클론 과연 또 수익 더 보실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중립 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입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을 들긴 하셨는데 네. 지금 일단은 수익권이시란 말이에요. 네, 네, 비중 때문에 중립을 들어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까? 둘 다 아니고요. 네, 예. 수익은 보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제가 고민을 한 부분은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뭐 에클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저도 모르겠어요. 세미나를 들어도 모르겠고 학회를 가봐도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이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발달 통해서 임상에 통과를 할 수 있고 그거는 베스트 케이스고요. 우리가 중간 이하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에 임상 3상 통과를 한 사례가 있는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 안에서 바이오가 금리에 대한 톤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케이스지만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 하다 보니까 또 학회까지 있죠.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오의 사이클을 많이 봤죠. 봐온 상황 안에서 자칫 여기에서 뭐 임상에 대한 측면에 미스가 나는 기업이 있으면 주가 여기에서 급하게 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투자에 대해서 꺼려지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중립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가 한 2만 원권 이상까지는 또 도달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는 잘 잡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한 2만 원 이상 정도 또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네.
앱클론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수익권이시지만 앞으로 더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앱클론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저 카카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57,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아,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아니요, 1월 19일 날 들어갔는데요. 아, 1월쯤이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올라갔다가 좀 조금 꺾였죠? 조금 더 올라가면 팔으려고 그러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요. 아이고, 네네. 그게 벌써 한 두 달 가깝게 돼가네. 네, 횡보하고 있으니까 과연 좀 예. 돌파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카카오 과연 좀 횡보를 끝내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긍정을 들어주셨잖아요. 지금 카카오가 좀 힘을 못 쓰고 있긴 하거든요. 뭐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시원하게 상승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네. 지금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 대신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현재가와 그렇게 이제 괴리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미루어 봤었을 때 저는 이제 긍정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 길게 본다고 하셨으면 저도 중립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 주신 걸 들어보니 조금은 이제 길게 보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면 좀 챙기시려고 이제 가신 것 같아서,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6만 원대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이 6만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다음 목표가는 7만 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뉴스들이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혹은 여기에 지금 AI라고 하는 산업이 붙었을 때 카카오가 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다 할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지금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도 조금은 높게 잡아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카카오의 지금 주가를 보고 있노라면 이 네.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일정 부분은 다시 현금을 만드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도 되거든요.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리스크 관리 차원의 가격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린 가격 라인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돌파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또 시원하고 냉철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했지만 방향성은 부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2249번님께서 캠트로닉스 가지고 계십니다. 유리 기판 관련주로 떠올랐었죠. 23,500원 매수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타기 시점과 목표가 함께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762번님 유로메카 가지고 계시고요. 4만 원에 비중은 13%.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3913번님 SM코어를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매수가가 워낙에 높습니다. 오늘 6,000원대에 마감했는데 매수가가 12,000원대시고요. 비중 40%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774번님 오늘 바이오 종목에 대한 상담도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T팜과 함께 레고펜바이오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또 빠졌죠. 8만 원대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웅 이사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사업을 다각화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뭐 식각 사업이라든지 유리기판 사업까지 추가를 했나 봐요. 이 상황 안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됩니다. 22,000원대 정도 매수를 하는데 큰 비중을 가지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300억대 중반 영업이익이 베스트 케이스인데 지금 한 3,500억 정도 시가총액이에요. 이 실적이 발생하면 4,000억 이상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은 아니에요. 올해 중반 정도 기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로메카입니다. 협동 로봇 관련해서 종목들이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수가는 나쁘지 않으십니다. 저라면 보유를 하겠고요. 비중을 한 7% 정도 더 늘려서 20%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매수는 좀 아래권에서 합니다. 한 37,000원 정도 매수를 하는데 지금 밸류로 측정되지는 않아요.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 반응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N코어입니다. 협동 로봇 관련해서 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의 종목입니다. 주가는 빠졌다가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매수가 같은 경우가 높으세요. 비중도 높으신 상황인데 고민이 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고민이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8,000원 정도 이 정도 대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몇 안 되게 제가 선호하는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는 공부를 했을 때 알만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가가 8만 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 이상 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금 기회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의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시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SK 하이닉스요. 아, 하이닉스. 네, 25% 가지고 있어요. 아,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네, 13만 6천 원이에요. 오, 그래서 수익권이시네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란가? 예. 네. 지금 팔아야 할란가? 예. 아, 몰라서.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봐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죠? 예. 네,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자세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하이닉스 과연 수익 더 보실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올 긍정 나왔습니다. 오늘 또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이 전화 주셨는데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엔비디아도 간밤에 좀 7%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하이닉스 오늘 좀 밀렸단 말이죠. 어디까지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1%대 하락은 사실 조정이다라고 좀 보기에는 뭐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GTC 2024라고 좀 불리우는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있고 26일 반도체 학회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만 저는 지금 보유 시점이 13만 6천 원대 여기서 비중 25% 편안하게 수익을 좀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18만 원 초입 안에서는 비중을 일부 좀 줄여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1%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음 달 이 반도체사들의 1분기 실적, 2024년도에 1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저는 공교롭게도 이 실적 발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높이가 높아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1분기 실적과의 이 괴리율이 좀 발생을 한다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8만 원까지 1차적으로 좀 설정을 하시되 만약에 15만 9천 원을 좀 위협한다라고 좀 판단했을 때는 전 비중을 10% 정도만 좀 남기고 15% 비중을 일부 차익 실현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 신규 매수 그래서 삼성전자로 나머지 비중 10% 정도를 좀 분산해서 이원화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파는 것이 아니라 15만 9천 원까지 주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시점 이 부분이라면 비중을 일부 축소해서 삼성전자로 편입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가격을 현 구간에서 좀 탄탄하게 지켜준다면 1차 목표가 18만 원 안에서 비중 10% 정도를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또 18만 원이라는 지지선 안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역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면은 삼성이라는 대안도 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걱정되실까요? 예, 코츠 테크놀로지. 코츠 테크놀로지. 아, 신규 상장주 들어가셨네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27,000원에 20%입니다. 아, 그래도 좀 최근에 주가 상승 이어가고 있긴 하네요, 시청자님. 예, 예, 수익권이세요. 예, 아, 앞으로의 또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일단 수익 그 축하드리고요. 회사가 무슨 네. 방산주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전망이 앞으로 좋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네. 산지는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코츠 감사합니다. 테크놀로지. 네, 알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과연 앞으로 이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중립 한 분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진짜 코츠테크 이름만 보면 좀 반도체인데 방산주더라고요. 네, 이 기세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산업 무기 측의 그 안에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산화를 통한 어떤 매출 좀 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객사가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뭐 현대로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이 최근에 보면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이제 이 부품을 공급하는 코츠 테크놀로지 또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면 굉장히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시총이 1,100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 속에 주당 가격이 21,500원이에요. 이건 호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비어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나 저는 최근에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구조를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그럼 그 기업의 주가 또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상장하고 나서 이제 기록했었던 상단 27,000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저는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대비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것보다 이제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잡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잡느냐가 이제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 방위산업에 대한 분위기 우리나라 또 수문법도 개정해서 정부가 이제 이 방산 산업에 대해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정책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기세를 몰아갈 수 있기를, 수익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예, 삼성 SDS요. SDS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4천 원쯤인가 되는데, 네. 비중은 한, 10% 조금 넘습니다. 10%요.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몇 번 수익을 내면서, 네. 12만 원대에서부터 수익을 내면서 여기까지 같이 막 딱 쫓아왔어요. 수익도 많이 보셨겠네요, 시청자님. 예, 뭐 조금씩 뭐 수익은 좀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증권사 이런 그 목표가로는 20만 원대를 계속 맞아요. 이렇게 축이는데, 네. 이 중간에, 중간에 그냥 좀, 또 이 급등락이 또 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되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삼성 SDS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다행히 올 긍정 나왔습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삼성 SDS 지금 16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좀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 주가에 대한 괴리율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렇게 뭐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 자체가 주도주라고 해서 시장은 너무나 극심한 좀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도체 섹터에 그만큼 많은 수급이 좀 몰리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3월 기점 안에서는 반도체주가 주요 이벤트들이 좀 끝난 시점에 그 수급을 다시 재분배한다는 관점에선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의 낙수 효과로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SDI가 매수가까지 조금 더 진입이 된다면 비중은 저는 조금 30%라는 비중이 좀 너무 많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안에서는 비중은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고 여기서 현금 비중을 놀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주는 구간 또는 나머지 비중을 중복되지 않는 다른 섹터로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아, 네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30%로 좀 봤는데 비중이 지금 10%면 10%면 지금 보유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매수가를 터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면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가 대응은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최고가 단기 고가가 17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던 시점은 13만 원대 또는 14만 원대 구간에서 상승을 좀 이뤄냈다는 점. 그리고 1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좀 보면 최근에 실적 기조를 제가 좀 봤을 때는 지금 뭐 클라우드라든가 SI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이를 좀 보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물류 사업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손실폭이 좀 더 크고 이 부분이 4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좀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는 물류 사업을 저는 떼어내는 분할 효과까지도 향후에 좀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판단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삼성 SDI가 주력하고 있는 IT 서비스 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더 가져간다면 현 주가 대비 업사이드 여건이 충분하다. 즉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안에서 지금 현재가 추격 매수보다는 현 구간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상승 이후에 다시금 매수가를 위협하는 구간이 있다면 비중 5% 정도를 덜어내고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드 문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4688번님 자람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네요. 93,200원이면 아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2거래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 65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마 좀 오래전에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비중은 50%, 물타기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 많은데 오늘은 잠시 쉬어갔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정간나님께서 STI를 26,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정말 잘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43,000원대 좀 뚫어내긴 했는데 오늘 매도를 못했다고 하십니다.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참 제가 다 아쉽네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님께서는 위메이드를 16만 4천 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2022년, 2021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10% 상담 신청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했지만 그 급등에 따라 웃으시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태성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람 테크놀로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 지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으로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차트에 이제 파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제 약 7만 5천 원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이탈하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승할 때 저는 다시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뭐 삼성 SDI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물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많이 낮출 수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할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대형주는 그렇게 큰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 또 매수를 하셔서 평단은 5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를 맞추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뭐 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이 40만 원 초반대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저는 그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TI 오늘 못 파셨다라고 하면 내일 팔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지고 있는 수량 전체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매수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물량 절반 정도는 이제 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3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고려해 볼 사항이나 지금은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다에 저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앞서서 SK하이닉스 이야기 드릴 때 모두 이제 올 긍정을 좀 드렸잖아요. 저는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여전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됐으면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시세 탄력이 최근 4거래일 동안 너무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자칫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 추가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기다리는 게 답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